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윤입니다. 오늘은 만성 음식물 과민성 반응 검사 IgG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음식물 과민성 반응 검사 IgG 검사는 앞에서 말한 마스트 검사와는 아예 다른 성격의 검사입니다. 마스트는 우리가 몇 시간 내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는 검사라면, 이 검사는 천천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이 검사는 IgE 검사에 비해서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 임상에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습관 교정을 해드린 후에 실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과민성은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그 음식물 과민성의 특징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음식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음식 알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면역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음식 불내성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음식물 불내성 증상이 음식물 알러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음식물 불내성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7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불량, 오심, 구내염, 속쓰림, 소화기 궤양,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세, 피부의 소양감, 발진, 관절통, 근육통, 만성 피로, 불규칙한 심박, 편두통, 부종, 우울증입니다. 말 그대로 컨디션은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우울해지는데, 거기다 피부 발진까지 나타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증상인데요. 이 현상의 근거는 이제 피부, 장, 그리고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부, 장, 뇌 축에 문제가 있는 분이 내원하셨을 때 흔하게 염증이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질염이 생겼다가 눈에 다래끼도 생겼다가 감기도 걸렸다가 피부염도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는 피부, 장, 뇌 축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증상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제한하는 건데, 이 음식을 제한할 때 있어서 그냥 다 일률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별해서 이제 이 음식을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때 필요한 검사가 이 음식물 과민성 검사입니다. 음식물 과민성은 섭취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나 우유를 끊어라, 누구한테는 밀가루를 끊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특정 원인 음식을 찾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해당 음식을 제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과민성 검사에서 우유에 반응이 나온 분에게 3개월간 우유를 제한을 했더니 특별한 레이저 시술 없이도 이분은 원래 여드름도 굉장히 많고 피부도 좀 칙칙한 편이었는데 턱 주변 여드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음식물 과민증 검사를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성인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신에 염증이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면서 약간의 우울감까지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러지 관련 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 알러지로는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탑3를 보겠습니다. 탑3는 우유, 밀가루, 계란이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두, 땅콩, 견과류, 갑각류가 우리 알러지를 흔하게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중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글루텐입니다.
요즘 뭐 음식점에 가시거나 카페에 갔을 때 글루텐 프리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글루텐은 주로 밀, 보리, 호밀, 귀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을 우리가 대부분 소화 흡수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장은 일종의 방어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장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막혀 있어야 입으로 들어온 음식에 붙어 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들, 그런 대사 산물들이 우리 이 장을 뚫고 혈류로 들어오지 않게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타이트 정션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독소나 염증 물질들이 우리 혈류로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장누수, 장이 샌다라고 이제 합니다. Leaky Gut Syndrome, 장누수 증후군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뭐 장이 어떻게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흡수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잦은 설사를 주소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내 세균 불균형도 일어나고 흡수도 잘 안 되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도 같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제일 흔한 건 여드름 형태로 생기는 염증성 반응들이고, 더 심해지면 혈관도 확장되면서 홍조도 생기고 알러지도 피부에도 잘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주소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피부에 병변이 생겼다고 피부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IgG 검사를 같이 해서 이 원인 교정을 잘 해주는 것이 이 환자분의 그 치료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글루텐 외에도 소장에 이제 세균이 뭐 장내 상재균이 당연히 있지만, 이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이 일어나는 시보 형상이 있을 때나 진통소염제 같은 특정 약물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IgE 검사는 비만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극소량의 항원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항원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후에 즉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 알러지 항원을 찾게 되면 이 알러지 항원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회피를 해야 합니다. IgG 과민성은 항원의 양에 따라 증상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이 접촉하게 되면 이제 증상도 그에 따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접촉량이 작게 되면 이제 증상도 경미하다는 게 IgE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IgG는 항원과 접촉 후에 즉시가 아니라 수시간에서 이틀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음식의 경우에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이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항체가 사라져서 이 증상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피해야 하는 음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음식은 완벽하게 피해주고, 이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음식도 줄이고, 음식물 과민성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음식, 대표적으로는 밀가루, 유제품, 계란 흰자 등을 제한을 해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한하는 기간은 3개월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적어도 최소 3주는 제한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항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약 21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3주는 제한을 해야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IgG 검사를 했을 때 계란 흰자에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유랑 카제인이라고 이제 치즈 같은 이제 우유 유제품들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란 흰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종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피하는 건 힘들겠지만,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유나 뭐 카제인이 들어간 성분들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우유 많이 먹어라, 계란도 뭐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많이 먹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저는 장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떤 변비나 설사나 이런 증상들을 좀 같이 있게 돼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찾아서 그 원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는 것이 이런 증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콜린성 두드러기, 햇볕 알러지 같은 다른 유형의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